누구나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그 조직을 살리고 발전시키지요. 그 중에는 지켜야 하는 사람도 있고 진군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할이란 그런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57강입니다. 오늘은 역할을 의미하는 맡을 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맡을 사자입니다. 맡을 사자는 맡다는 뜻이 있죠.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맡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것이지요. 이 맡을 사자는 오를가자와 한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를가자는 옳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있죠.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을 사자는 옳게 하나를 맡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맡는 것을 맡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을 잡고 줄을 띄는 사람이 있고 모를 심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모를 대줘야 되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뭐든지 옳게 하나를 맡는 게 맡을 사자입니다. 조직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맡는 게 맡을 사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한사만직이십니다. 한사만직은 한가로운 역할과 느긋한 업무란 뜻이죠. 일이 적고 한가로운 벼슬자리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령이나 사설할 때 맡을 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맡을 사자에 또 하나의 부서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맡을 사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말씀 사자입니다. 말씀 사자는 말씀이죠. 문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사자는 말씀 원자와 맡을 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씀 원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맡을 사자는 맡다는 것이죠.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자는 말씀을 맡는 게 말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역할은 말로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말씀 원자는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을 사자는 역할을 맡은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 말이나 한다고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그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말의 역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표현하는 말씀이 말씀 사자입니다. 말씀 사자는 말씀을 맡는 게 말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역할은 말로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금등지사가 있습니다. 금등지사는 쇠줄로 봉한 비서를 넣은 상자란 뜻이죠. 억울하거나 비밀스러운 글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를 할 때 말씀 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기를 사자입니다. 기를 사자는 기르다는 뜻이 있죠. 기르다는 것은 아이를 보살펴 키우는 것입니다. 이 기를 사자는 밥식자와 맡을 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밥식자는 밥을 의미하는 것이고 맡을 사자는 맡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사자는 밥이 맡은 역할은 기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의 중요한 역할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밥심으로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이지요. 밥을 제때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밥이 맡은 역할인 것이죠. 기를 사자는 밥이 맡은 역할은 기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밥의 중요한 역할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성장사료가 있죠. 성장사료는 가축을 빨리 성장시키려고 먹이는 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 합니다. 그리고 사육이나 방사를 할 때 기를 사자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맡을 사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이을 사자입니다. 이을 사자는 있다는 것이죠. 계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은 두 끝을 맞대어 붙이는 것입니다. 이 이을 사자는 입구자와 책자와 맡을 사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말합니다. 입의 기능 중에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자는 책을 말하는 것이고 맡을 사자는 맞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자는 책을 입으로 말하여 맡은 역할을 잇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에 기록된 순서대로 역할을 잇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생각나는 대로 임시방편으로 잇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역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권이 계승되는 게 이을사자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선대왕이 후대에게 왕권을 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역할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 미리 정해진 순서가 어디에 있냐? 책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책에 기록된 대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미리 정하여 책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읽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일사자는 책을 입으로 말하여 맡은 역할을 읽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역할을 개성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적후사속이 있습니다. 적후사속은 적자가 대를 잇는다는 뜻이죠. 장자가 뒤를 계승하여 대를 이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후사나 승사할 때 이을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제사사자입니다. 제사사자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나타낸 의식입니다. 이 제사사자는 보일 시자와 맡을 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보일 시자는 보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일 시자는 재단을 표현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신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맡을 사자는 맞다는 뜻이 있고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사자는 신을 위한 맡겨진 역할이 제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신에게 정성을 나타내려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을 위한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 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신께서 사람에게 부여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제사 사자는 신을 위한 맡겨진 역할이 제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라는 것은 신에게 정성을 나타내려고 맡겨진 역할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현충사가 있습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사당으로서 충청남도 아산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이나 사원이랄 때 제사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맡을 사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엿볼사자입니다. 엿볼사자는 엿보다는 뜻이 있죠. 살피다는 뜻이 있습니다. 엿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대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엿볼사자는 사람인변에 맡을 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맡을 사자는 맞다는 뜻이 있습니다.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엿볼사자는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은 엿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상대의 동태를 알려고 꾸준히 살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군대에서 보초병이나 이런 감시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엿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옆 사람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상대의 동태를 알려고 꾸준히 그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엿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엿볼 사자는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이 엿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상대의 동태를 알려고 꾸준히 살핀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피는 모습을 엿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함사사형이 있습니다. 함사사형은 모래를 머금고 그림자를 엿본다는 뜻이죠. 음흉한 수단으로 남을 해치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사찰이랄 때 엿볼사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757강으로서 맡을 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